2021년 6월 16일 에스파냐를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에스파냐에서는 마드리드 도서관으로 초청해서 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 당빌이 1737년에 제작한 것으로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 이 지도는 조선 왕국 전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본 것은 동해안의 한 섬인데요. 그곳은 바로 독도였습니다. 서양인이 한국의 영토를 인정한 독도는 왜 우리 땅일까요? 먼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를 한국 측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시대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이 나오는데요. 신라시대의 지증왕 13년에 보면은 우산국이 항복해서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쳤다라고 하는데 이 우산국은 울릉도라고 부른다고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증왕은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복속을 시켜서 이때부터 우리의 영토로 삼는데 이 울릉도와 독도는 울릉도에 딸려 있는 부속 섬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영토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라시대 기록만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고려시대에도 고려사에 바로 이렇게 울릉도는 우릉과 무릉, 독도는 우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요, 울진현에는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울릉도는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이 울릉도는 신라 때 우산국이라 부르고 지금은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일설에는 우산과 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산은 고려시대에는 무릉 혹은 우릉으로 불렀고 울릉도라고 하니까요. 바로 이 무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릉이라는 것이 곧 독도, 울릉도고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사 기록을 통해 교차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려시대 기록까지만 있으면은 또 우리 영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조선전기 세종실록에 딸려있는 지리지 편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의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부 울진현 편에는 이렇게 적고 있네요. 우산과 무릉 두 개의 섬이 현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고려사 기록에도 우산과 무릉은 두 개의 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은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에서 통해 볼 수 있듯이 이제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기록을 통해 이것이 우리 땅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종실록 지리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 80년 뒤에 만들어졌던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부속지도에도요. 바로 부속지도인 팔도청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와 우산도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산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울릉도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조선 전기까지 기록만 우리 영토였다. 그러면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근거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니까요. 숙종 때의 일입니다. 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독도에 몰래 잠입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부산 동래 출신의 어부였던 안영복은 일본에 건너가서 이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는 도해금지령을 선포하면서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에 도해금지령 1696년도에 발표된 이 도해금지령에
중요한 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다케시마로의 도항을 금지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막부 쇼군의 지시가 나왔으니 그 뜻을 헤아려라. 그러니까 이제 다케시마로 가지 말라라고 막부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로부터 약 한 70년 정도 지난 뒤의 기록인 영조 때의 동국민원비고의 여지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울릉도와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송도가 바로 위에 나오는 다케시마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말은 즉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일본도 한국도 다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했었을 때 이제 우리 영토다라는 근거가 부족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보충하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조선 정부는 울릉도나 그 주변의 섬 주민들을 이제 섬에 살지 못하게 하고 외구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육지로 옮겨 살게 하는 정책들을 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울릉도의 관리를 파견해서 울릉도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울릉도 근처 바다에서 안용복이 다녀간 이후로도 일본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어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육지로 옮기는 정책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동남제도 개척사라는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관리로 파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정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가면은요,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는 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를 관리하게 하고 이것을 국가에서 발표하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명확하게 우리 영토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게 됩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어떠한 법령을 발표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도 이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했다. 그리고 독도를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입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우리 영토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때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 제기를 그때는 안 했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근데 이 1906년에 심흥택이라는 사람이 올린 보고서에서 참 말도 안 되는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자, 이때 강원도 관찰사 설이었던 춘천군수 이명래가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심흥택의 보고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자기들 그 관할 소속 독도가 바다 바깥 백여리에 있는데 1906년 3월 초 4일에 배 한 척이 도동포에 정박해서 일본 관인 일행이 관사에 와서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차차 왔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보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보고서가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 당시 참정 대신이었던 친일파 박재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설에 근거가 없으니까 일본인의 행동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박재수는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양반이 갔다가 도장을 빵 찍었다라는 거죠, 을사조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근데 이 인간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건 근거 없으니까 일본인 행동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측의 증거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측 자료의 왜곡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도 자료가 남아있다라면 이야기는 틀릴 것 같아요. 자, 일본 측 에도막부 시대에는 앞에서 봤던 도해금지령 말고 이렇게 지도가 등장합니다. 일본 여지 노정정도. 이 지도에서는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그 경의도선 밖에 있다. 일본 영토 밖에 있는 거고요. 삼국 접양지도에서도 마찬가지 조선의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고, 대일본 연해 여지 전도와 같은 이 관천지도에서 또한 독도는 자기네 영토로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본 메이지 시대에 1868년부터 1911년, 12년 연절까지 이 시기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시를 합니다.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했다. 이거는 전시에 군사 자청용으로 발행한 건데 만약에 일본 영토였었으면은 조선전도에 일본 영토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그러니까 조일수호조교 체결 이후에 이들은 조선에 대한 해안 측량권을 토대로 해서 일본군이 직접 조선의 해안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지도에 이렇게 조선 영토를 명시했다라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너무나 명확하게 조선 영토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877년 일본 천황의 휘하의 핵심 기관인 태정관에서 시마네현에 내려보낸 태정관 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벨치로 내무성이 품위한 동해내 다케시마외의 일도 지적 편찬의 건 해가지고 갤로쿠 5년에 조선인이 섬에 들어온 이래 구 정부와 조선국의 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품위 취지를 들어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케시마의 일도, 울릉도와 독도의 건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해라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특히 천황 휘하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조차도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대일본전도, 대일본국전도와 같은 데서는 마찬가지 독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대일본전도를 만든 데는 일본 육군성, 대일본국 전도를 만든 데는 일본 내무성의 지리국, 이런 데서조차 독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농상무성에서 만들었던 일본 제국 정도에는 마찬가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와는 구별지어놨다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명확하게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실측 일청한 군용전도에서도 독도랑 울릉도를 한국의 국경선 안에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일본 자체도 명확하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편입하게 되었던 배경은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한일 정서를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내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일 정서를 체결을 하고 나서 독도에 막루를 설치하고 울릉도 독도를 거치는 전신선까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은요, 바로 그 러일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급동함대가 아래로 내려올 때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독도에 틀어 앉아가지고 바로 견제하고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독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막루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일본이 불법 편입의 실질적인 그 계기로 삼은 거는요. 그냥 명분으로 삼은 건 바로 요겁니다. 한 일본인 어부가 그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혼자 하려고 이거 계획을 합니다. 당시에 일본 어부들이 여럿이 와서 했는데 그것도 다 불법인데 이 어부 혼자 자기가 독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본 정부에 강치잡이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빌미로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면서 이제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이 명분으로 삼은 거는 바로 이 어부의 강치잡이 계획서인데요. 실제 목적은 군사적 목적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마네 연고시를 통해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마네 연에다가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근데 시마네 연고시를 당시에 관보나 일간지 같은 신문 이런 데 게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일본 자체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한 개의 일반 지방 행정단인 현에서 실시한 거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외적으로는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게 바로 시마네현 고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렇게 약 40년간 독도는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45년에 우리가 해방된 이후로 미군정 시기에부터 이제 다시 독도는 우리 영토로 회복이 됩니다. 자,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서는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합니다. 자,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스시마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보다 작은 섬들과 북쪽 유구 열도 오키나와 근처로 한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울릉도, 리앙쿠르, 제주도는 제외한다. 리앙쿠르가 학술명으로 그 리앙쿠르 함초라 부르고요. 이 리앙쿠르 함초가 바로 독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축 튀어나와서 쭉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1033호에서도 일본인 선박과 군민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리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2해리라는 것은요, 이 한 국가의 영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 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주권 행사할 수 있는 바다라는 건데 일본의 선박과 군민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12해리에 접근을 못한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킨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만 위군 정식에만 한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이게 접어들어서도 이게 너무나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게 명확해지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서도 이것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이 평화선 선언이라고 흔히 부르는 바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통해 독도군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관할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게 시킨 거죠. 이외에도 일본은 여기를 국제분쟁화하면서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그냥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를 분쟁 지역화한 다음에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나서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영토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우리 영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에스파냐에서는 바로 이렇게 조선왕국 전도를 통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지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조차도 독도가 한국 땅이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일본은 그렇게 주장한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